여러분에게 이익을 가져다 드리는 동반자 레리 파트너스입니다. 오늘 첫 번째 회사는 S2W라는 회사입니다. 생소하실 텐데요. 네, 아직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원래 S2W가 그 이번 주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해서 이제 수요 예측 일반인 상대로 수요 예측 하려고 했었는데 그 연기가 됐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S2W 공모가 확정 후 상장 철회. 왜 그러냐? 전자증권 전환이 누락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달 30일부터 5일까지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잘 수요 예측이 돼서 공모가가 희망 공모가 범위 상단으로 확정을 한 상태였는데 이게 연기가 됐다. 경쟁률이 무려 1225대 17로 집계됐다라는데 연기가 됐습니다. 자, 왜 그렇게 되냐? 전자증권 전환 누락이 상장 절차 중단을 이어졌고, 왜냐하면 주권 상장 법인은 모두 전자 등록된 주식을 발행하고 유통해야 되는데, 상장 예정일 30일 전까지 이걸 완료해야 됐지만, 기간 내에 이거를 마무리 짓지 못해서 상장을 연기하게 됐다라는 말도 안 되고 세상 처음 보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자증권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예탁원 가서 찾아봤는데요. 이게 예탁원에서 올린 그 유튜브 영상을 캡처한 겁니다. 전자증권 전환을 하려고 하면 첫 번째는 명의계에서 대행회사 선임, 이거는 예탁원, 하나은행, 국민은행 셋 중에 하나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전자증권으로 간다는 정관 개정을 해야 되고, 계좌 개설하고, 사전 심사, 통지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명의계에서 대행사 선임, 다음 페이지요. 정관 개정. 이거는 뭐 회사에서 하면 됩니다. 주총을 해야 되긴 하지만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할 수가 있죠. 두 번째, 그리고 전자등록 신청 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건 정관 개정이고, 요 다음 페이지는 전자등록 신청인데 하면 되고 이거는요. 뭐 서류가 있지만 회사에서 준비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전심사, 전자등록 신청 역시 하면 되는데 이 부분 모두 예탁원과 협의를 하면 되고 회사 내부적으로 추천이기 때문에 상장 전에는 주주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법을 약간 활용 내지는 위반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게 문제입니다. 공고 및 통지 1개월 이상 공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지금 1개월 이상 상장이 미뤄진 상태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공지를 올립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S2W의 전자증권 개시 절차가 예탁원과 협조에 완료되었다. 그래서 1개월 후인 9월 9일부로 전자증권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8월 8일 날 모든 게 끝났다는 이야기고 그 전까지 이걸 못 끝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명백하게 주관사가 놓친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요약을 했는데요. 주관사는 대신증권이고요.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대신증권에서 이 회사가 전자증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체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상장이야 한 달 뒤에 하면 되는데 그러면 다시 해야 되거든요. 수요 예측부터. 그러면 이게 잘 될지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고, 물론 이제 시장이 좋아가지고 공모가 뭐 동일하게 나가겠지만, 그, 더 잘 되면 다행이고, 잘 되면 본전이고, 조금이라도 미스가 난다 그러면 이건 큰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예. 아니, 야, 이 전자증권 등록이 안 돼가지고 미뤄진 사례는 처음 보네요. 이게 보통 주간 계약을 상장할 때 IPO 신청할 때 주간 계약 해가지고 계약서 쓰고 주관사가 선정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정관을 확인하면서 명의에서 대리인 계약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이제 뭐 요거는 이제 뭐 하라고만 얘기하지 확인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저도 한 몇 번 해봤는데 실제로 실제로 이제
명의계에서 대리인을 선임을 하고, 뭐 계약을 하고, 이게 또 10억 미만 주식회사는 주총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그 대표이사 확인서, 이사회 의결로도 가능합니다. 등기도 그렇게 가능하고요. 당연히 요 명의계에서 대리인 선임을 하면 등기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뭐 비상장사도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상장사는 특별하게 무조건 전자등록법이 돼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요게 이 전자등록 전환 절차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쉽게 말해서 증권 계좌 같은데 입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완전 예전에는 종이로 해가지고 주권 해가지고 뭐 주당 500원 뭐 주식회사 뭐 삼성전자 뭐 이런 건데 이걸 다 전자적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상장사들도 대부분 그런 경우가 있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전자증권법 지금은 조금 불가능한데요. 예전에 같은 경우는 주권을 찾아가지고 창고에다가 이게 뭐 금고에다 넣어놓는 이제 최대 주주나 이런 걸 가지고 이런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아예 법으로 이제 바뀐 거죠. 2019년도 이후로 전자증권법이 개정이 되면서 상장사들은 다 이제 바뀐 거고 그 이외에 상장이 되는 회사들은 당연히 이제 전자증권법에 따라서 다 입고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도 간간히 보면은 뭐 한국 그 한전이라고 한국전력 뭐 이런 거 아버지가 아니면 또 할아버지가 뭐 남겨주신 뭐 돌아가셨는데 뭐 창고를 열어봤더니 한전에 주권이 있더라 뭐 그걸 가서 입고를 그게 이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예, 그게 예전에는 서류증권을 이제 전자증권으로 바뀌면서 입고를 시켰어야 되는 거고, 예. 근데 지금은 당연히 그러면 이제 신규 상장하는 회사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전자증권이 되어 있어야 되고 하는 거죠. 비상장사도 뭐 상장 신청하기 전에 다 이런 걸 하죠. 이걸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요 한 달은 채권자 공고 기간처럼 이제 공고해서 혹시나 안 올 사람이 있을까 봐 하는 거거든요. 뭐 100% 주주가 딱 두 명밖에 없어가지고 두 명이 다 입고를 했어도 법상 그냥 한 개월 이상의 공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해봤기 때문에 하게 되면 좀 주주 수가 많으면 귀찮죠. 힘들고. 입고해서 다 주주들한테 그 입고 증명서 받고 뭐 그 주주들의 신분증하고 그 증권계좌 사본들 하나씩 다 이게 뭐 받아가지고 그 표 만들어서 제출하고 그랬던 적이 있죠. 예. 그랬던 적이 있고 나머지 것들은 뭐 수수료 내고 1년에 뭐 300만 원, 400만 원 수수료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뭐 하는데 이거를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대신증권은 그냥 표준정관 뭐 이렇게 줘가지고 했을 것 같고 그냥 그 표준정관을 당연히 그러면 S2W도 그냥 정관만 개정하면 되는가 보다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이게 진행하다가 아, 눈치챈 거죠. 정관은 개정돼 있었을 것 같아요. 주관사에서는 페이퍼오라 하니까. 근데 그 입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몰랐던 거죠. 몰라 정관만 바꿔놓고 그냥 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명의에서 대리인. 근데 이 부분은 실제로 그 등기만 봐도 아니면 또 등기만 해놓고 계약을 안 맺어 그렇진 않을 텐데 등기할 때 계약서를 넣을 텐데 하여튼 좀 증권사 입장에서는 주관사 입장에서는 좀 하나 대신증권에서는 좀 하나 뭐 흠집이 난 거죠. 예. 이런 거를 뭐 메인 뭐 요 부장님들 대부분 IPO 팀 부장님들이 팀장님이신데 뭐 그 팀장님이 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이제 차장, 과장, 뭐 대리님이 이제 뭐 이런 서류나 입고 확인 이런 거 하는데 놓친 게 좀 안타까울 뿐이죠. 괜히 그래서 또 모르죠. 한 달 있다가는 또 장이 또 그 화랑이 아니라 아예 그냥 휘발유 시장처럼 불타올라가지고 두 배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뭐 누군가 욕을 하고 이제 막 수수료를 깎아달라고 얘기를 하겠죠. 좀 신기한 상황입니다. 근데 보통 상장할 때 기분들도 다 좋고, 뭐, 들떠 있고, 바쁘고, 뭐, 이거 거래소에서도 뭐, 이 추가 자료 내라, 금감원에서 증권신고서 뭐, 자료 내라, 막 하기 때문에 바빠서 이건 놓칠 게 아닌데. 그런 것 같습니다. 좀 특이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한 달 뒤에 이제 수요 예측을 다시 해야 되는데 저기서 잘 되면 다행인데요.
잘못되면 이제 큰일 나는 경우고, 여기서 이제 한번 정해진 공모 가격을 바꾸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난감한 상황입니다.